다음은 유럽에서 있었던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 저는 이탈리아에서 2달 동안 유학을 했고 몇 주 동안은 이곳저곳을 여행했어요. 21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지난 주말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보냈어요. 저는 그곳에 잠시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전화나 전화카드 같은 것들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젊은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오피움이라는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스페인의 밤 시간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오전 2시에 시작해서 오전 5시나 7시까지 있기를 추천해요. 저는 오전 6시에 나왔어요. 저는 혼자였었고 여자만 사용하는 아주 좋은 호스텔에 묵었어요. 저는 다양한 유럽 국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 6시에 클럽 밖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공식적으로 표시된 택시에 탔습니다. 운전사는 마른 체형이었고 확실히 스페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상할 건 아니었죠.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었으므로 저는 그에게 내 호스텔 이름을 말하고는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분 후 저는 제 호스텔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고 운전사에게 가리켰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은 방금 전까지 영어를 할 수 있었잖아. 영어? 몰라. 일출 봐. 뭐라고? 일출이나 보라고. 그때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야 했지만 피곤한 상태였고 혼자였으며 술까지 취한 전화도 할 수 없는 외국에 있는 미국 소녀였을 뿐이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전 단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멍청하게 그에게 물어보고 우리 뒤에 있는 호스텔을 향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한 지 약 10분 후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제 손을 그의 가랑이로 가져갔죠. 저는 그의 바지 위로 그의 단단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떼고 울기 시작했죠. 그만 나를 보내달라고 돌아가달라고 애원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그는 더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이때는 너무 빨라서 뛰어내리면 심각하게 다칠 것 같았죠. 그는 바로 제 손을 다시 잡아서 사타구니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제가 여전히 울면서 거부하자 손을 뻗어 제 가슴을 잡고는 제 가랑이 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숙소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었고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건물이 적어지는 것을 보았고 당황했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서 차를 돌려! 빌어먹을 경찰을 부르겠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당장 나를 돌려보내! 제 비명이었는지 제 눈물이었는지 어떤 것이 그를 그의 제자리로 돌려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역겨운 겁쟁이였고 그 상황에서 무언가가 그를 마침내 그 택시를 돌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신경질적인 그 멍청이는 호스텔 앞에 차를 세우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0유로라고 말했어요. 제게 섹스를 강요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시점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그에게 던지곤 호스텔로 들어갔죠. 저를 알고 있던 몇몇 프랑스 친구들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을 말해줬어요. 분명히 비슷한 일이 몇 주 전에 다른 소녀에게 일어났다더군요. 그녀는 폭행을 당했다고요. 경찰에 갔더라면 좋았겠지만 정확히 어떤 택시 회사인지 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흐릿했고 며칠 후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죠. 저는 다시는 유럽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많은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죠. 그러니 바르셀로나의 소름 끼치는 택시기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는 대중교통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버스 기사가 극도로 부족해서 종종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해야 했죠. 평일 영업시간 중 버스가 나타나지 않거나 운전기사가 부족할 경우 대중교통 운영자가 출근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주문해주곤 했어요. 화요일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가 오는지 여러 번 확인했지만 오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저에게 리프트를 불러주었고 이 착하고 나이 많은 신사는 저의 운전사였죠.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텐더였고 그가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그의 질문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며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것 외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당장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가 재미있고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좀 사올 수 있게 시내에 있는 식료품점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죠. 우리가 멈추었을 때 그는 농담이었고 그는 결혼을 했으며 또 내 또래의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끔찍한 경험이 있어서 주변 편안한 장소라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회사까지 태워다 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저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후에 그가 퇴근하기 전에 같이 점심 먹을래요? 라고 물어왔고 저는 그에게 바빠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죠. 그는 알았다며 3시에 보자고 했고 3시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밖에 있다고 저에게 알려왔어요.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문을 열자 그는 저희 집으로 오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에게 준비가 다 되었고 시내로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뒷좌석에 앉자 그는 돌아서서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부터 그의 심장이 나비처럼 춤을 췄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날부터 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며 내가 그와 하루를 보낸다면 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포식자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착하게 구는 것이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첫눈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를 레바논의 여왕으로 만들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시내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저를 호텔에 내려주고는 내일 보자고 말했죠. 그날 저녁 회사에서 저는 바스트 해피아워가 끝난 후 전화기를 확인했고 그가 저에게 보낸 몇 개의 문자를 봤죠. 그가 호텔 사진을 보내오면서 집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집에 도착했으며 어쨌든 고맙다고 말했죠. 목요일 아침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심부름을 하러 나갔어요. 그는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며 얼마나 일찍 데리러 와도 되는지 계속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가족과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밤낮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를 보자고 간청하면서 그의 마음이 레바논 여왕을 보고 싶어 아프다고 말했죠.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일이 터졌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는 아내에게 당신에 대해 말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고요. 저는 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죠. 그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들은 멀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더니 5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고 했고 저는 무시했어요. 저는 낮에 온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쉬는 날에만 돌아다녔답니다. 5시 25분쯤 비디오 초인종이 울리고 그는 적어도 15분 동안 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집에 없으니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며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고 애원했죠. 전 계속 집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걸 알아챘다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결국 긴급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제가 신고했을 때 이미 떠난 뒤였어요. 제가 정식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가 제 현관에 서서 저를 협박하지 않는 한 경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경찰들이 저에게 리프트를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해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었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몇 년 전 저는 16살이었고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의 교통수단으로는 미니밴이나 미니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는데 이 미니밴이나 미니 마이크로버스는 앞좌석, 뒷좌석, 운전석이 3개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고 저의 아버지는 20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어떤 빵을 사오라고 말했어요. 정오쯤 라마단이 있어서 저는 금식 중이었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소형 마이크로버스를 보고 손을 흔들어서 잡았고 저와 같은 행선지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매우 특정한 위치에 앉아 있었죠. 나는 그것을 묘사하려고 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미안해요. 뒷좌석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좌석에는 오른쪽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를 들어 올릴 수 있었죠.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무심한 표정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제가 알살라무 알리쿰이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알살라무 알리쿰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고 딱 맞았어요. 제 직감은 거기서 도망가라고 했지만 전 그냥 제가 겁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정오였고 전 아이였고 그저 운전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심호흡을 한두 번 하고 두 낯선 사람 사이의 중간 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전 돈을 꺼내 운전사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그때 저는 그가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려 했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앞좌석을 밀고 뒤로 앉아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방해를 받았고 내 오른쪽 남자는 총을 뽑아당겼고 왼쪽 남자는 주머니 칼을 내 엉덩이에 들이밀었죠. 저는 그저 당황해서 이상한 말을 마구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저를 해치지 마세요 밖에 없었죠. 저는 그저 주머니에서 모든 것을 꺼냈죠. 화면이 고장난 노키아 전화기가 있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침 식사와 많은 빵을 사기엔 충분한 13파운드가 있었죠. 그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자 앞에 있던 남자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에게 유심카드는 돌려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내게 유심카드를 돌려줬어요. 운전자는 저에게 씩 웃으며 운 좋은 줄 알아 병신 이라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돌려줬죠. 이 부분부터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왼쪽의 남자는 제가 정말 조금의 돈밖에 없다는 것을 보곤 다시 돌려주었고 전 앞에 앉은 남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빵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나를 죽일 테니 빵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말했죠.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차 문을 열어줬고 제 오른쪽에 총든 남자가 지갑이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말했죠. 저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뒷주머니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다른 남자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자는 다른 남자에게 뭐라고 소리치며 싸움을 걸었어요. 네가 중간에 지갑을 빼돌렸군 이 자식.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내렸을 때 총을 든 남자가 뒤돌아보면 나를 쏠 거라고 말했죠. 나는 엄청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전 단지 두려웠거든요. 그러자 아버지는 옷을 대충 입고선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를 거절했고 아버지는 신고하러 경찰서에 혼자 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용의자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경찰서에 가도록 설득했지만 사진이 있던 없던 전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낯선 사람을 혼자 상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중교통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웠지만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으며 지금은 새벽 2, 3시에도 혼자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제 직감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타협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소녀였다면 그들에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나쁜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10대 때 제게 상처를 준 강도들을 다시 만난다면 더 잘 대처해야겠어요.